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천원석의 횡설수설 인문학 4월 24일 68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낮은 수준을 뜻하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천원석입니다. 미국에서 한 노인이 빵을 훔쳐먹다 잡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사흘을 굶었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더군요 라고 답하였습니다. 판사는 이 말을 듣고 머뭇거림도 없이 빵을 훔친 절도 행위는 벌금 $10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1920년대의 $10는 무척 큰 돈이었죠. 잠시 방청석이 웅성거렸으나 그 소리는 곧 환호로 바뀌었습니다. 판사가 지갑에서 $10를 꺼내 그 벌금을 대신 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붙였습니다. 그동안 내가 좋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은 죄에 대한 나 스스로에 매기는 벌금입니다. 판사는 이어 이 노인이 법정을 나가면 또다시 빵을 훔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모인 방청객 중에서도 그동안 좋은 음식 드신 분은 정성껏 돈을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지요. 이에 마음이 움직인 사람들이 모금한 돈은 $47나 되었습니다. 판사가 만일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은 죄라는 말 대신 불의읒 돕기 또는 가난한 노인 돕기 같은 표현을 썼다면 노인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을 것이고 방청석으로부턴 감동과 공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동정이나 호의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최필규가 지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 마음여행이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판사가 바로 피오텔로 라가디아라는 사람이며 그는 훗날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연임합니다. 뉴욕 시민들은 뉴욕 동부의 퀸즈에 있는 공항에 그의 이름을 붙여 그를 기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쯤 이런 포청천을 볼 수 있는 날이 오는지 궁금해집니다. 노라조가 부릅니다. 슈퍼맨.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세요. 바지 위에 팬티 입고 오늘도 난 길을 나서네. 아들아 망토는 하고 가야지. 아플싸 어쩐지 허전하더라. 파란 타이즈에 빨간 팬티는 내 참이 포인트. 오늘도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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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라 지구의 두 바퀴. 올빼머리 근육 빵빵 난 슈퍼맨. 지구 위의 친구 난 슈퍼맨. 멋지구나 잘생겼다 대인배 내 카리스마 스타. 이즈가 장난 아니지. 어쨌거나 근육 빵빵 난 슈퍼맨. 지구 위의 친구 난 슈퍼맨. 유사품에 주의해요. 호박형의 S자야 위아래 노스팡 F로. 아들아 아침은 먹고 가야지. 아버지 빈속이 나에게 편해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나서 저 또 한 바퀴. 오늘도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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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라 지구의 두 바퀴. 올빼머리 근육 빵빵 난 슈퍼맨. 지구 위의 친구
어쨌거나 근육 빵빵 난 슈퍼맨 지구 위의 친구란 슈퍼맨 유사품에 주의해요 호각형의 S자야 위아래 로스 퍼펙트로 오늘도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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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라 지구의 두 바퀴 올빼머리 근육 빵빵 난 슈퍼맨 지구 위의 친구란 슈퍼맨 위기 때면 나타난다 밤하늘의 박쥐 모양 아참 그건 배트맨이지 어쨌거나 근육 빵빵 난 슈퍼맨 지구 위의 친구란 슈퍼맨 위험할 땐 불러줘요 언제든지 달려갈게 나는야 정의의 슈퍼맨 슈퍼맨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총선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요. 총선에 참여한 많은 분들 중에 큰 부서원을 차지하는 분들이 이제 법조인들이죠.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 각자가 소속한 또 정당에 따라서 응원하는 법조인들도 있을 텐데 평상시에 우리는 법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의식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급한 일이 있을 때 또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정치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법조인들이죠. 그래서 한번 우리랑은 먼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법조인을 준비하는 예비 법조인이라고 그럴까요? 로스쿨 출신 우리 선생님을 한 분 모시고 과연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한번 그 표면적인 겉모습이라도 한번 법조인을 준비하는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법조 세계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같이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예비 법조인 정민지입니다. 네. 본인 소개를 좀 이렇게 해주시죠. 네, 저는 2021년에 로스쿨 13기로 입학해서 얼마 전 2월에 졸업을 했고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남은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예비 법조인이고요. 안산에서 자라서 초, 중, 고등학교를 모두 나왔고 사실 대학교를 가고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법조인이 돼야겠다, 로스쿨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없었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가 뭘 하고 싶고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구나. 장기적으로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들기 시작했고 그때 내가 여성으로서 그래도 4년제 대학을 나온 지식인으로서 내가 평생 갖고 갈 수 있는 무기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 그럼 법학을 공부하자, 법조인이 되자.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3년 만에 그만두고 로스쿨로 가게 됐고 그 로스쿨 3년도 어느샌가 지나서 지금 이렇게 예비 법조인의 신분으로 이 라디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자 하나씩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산에서 초, 중, 고를 다 나오셨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서서 이제 다른 전공을 하신 거잖아요. 법이 아니라. 네네. 전공은 뭐였습니까? 전공은 교육학과였습니다. 교육학과. 네. 그럼 교육학과를 선택하실 때는 뭐 선생님이 되신다든가 뭐 이런 나름대로 계획이 있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하고 싶었다기보다는 일단은 수능 성적에 맞춘 경향도 없진 않고 그때 당시에는 나 이거 하고 싶다 이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나마 그중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과 중에 어렸을 때 선생님을 하고 싶었으니까 그래 나는 교육에 관심 있다. 그러니까 사범대를 가면 뭐라도 할 수 있겠지라고 해서 선택한 전공이 교육학과였어요. 네, 그렇게 교육학과를 들어가셔서 이제 졸업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공무원이 되신 거죠. 네네 맞아요. 근데 공무원이 3년 동안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직업이 나한테 안 맞아. 네. 어느 시점에서 이게 내 직업이 공무원이 아니야. 그 당시만 해도 뭐 지금 이제 공무원 열기가 많이 식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네. 뭐 20대 몇인데 3년 전만 해도 3년이 아니죠. 6년 전, 7년 전만 해도 한참 뜨거울 때가 아니었어요. 네네 맞아요. 저 공무원 시험 볼 때 사실 공무원이 가장 젊은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경쟁률 높고 인기 있는 직업이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저 스스로 뭐 어떤 욕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무원 그래도 한 최소한 한 4, 5년은 하면서 돈 모으면서 뭐 이걸 평생 직장으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걸 어느 정도 하면서 내 진로를 앞으로의 진로를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급여는 상상 이상으로 박봉이고 그 박봉에 비해서 난 생각보다 내가 욕심이 많고 내가 생각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 돈을 받으면서 일할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1년 차에 바로 느꼈어요. 이거는 오래 할 직장이 못 된다. 바로 내년부터 바로 이직을 준비하자. 그래서 2018년에 제가 일을 시작했는데 그 해를 마무리하면서 바로 다음 해부터는 2019년부터는 바로 이직을 준비한다. 그래서 이제 방향을 막 고민하게 된 거죠. 그런 고민 속에 내가 평생 해야 될 나의 무기로 법률을 택해야겠다. 네네. 그래도 법이라고 하는 게 이건 제 선입관입니다. 선입관인데 아무래도 좀 딱딱하고 논리적이고 뭔가 이렇게 좀 건조하다는 느낌이 좀 있는데 네. 거기에 끌린 이유가 뭐였어요? 그만큼 일단은 문과를 나왔을 때는 제가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이과는 어떤 기술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근데 문과는 제가 또 사범대였기 때문에 이걸 평생 갖고 갈 수 있는 어떤 무기나 기술이 확실한 게 없는데 그럼 내가 그렇다고 이과로 전향을 할 수는 없고 문과인 상태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가 뭘까를 고민을 했을 때 법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법은 이 세상에 어디에나 필요하고 어디에나 존재하고 또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거는 내가 평생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말단 공무원의 위치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싶고 내가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싶은데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가 법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법조인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게 사실 처음에는 검사를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 이제 로스쿨에 진학을 할 때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경찰, 군인 이런 데 관심이 있었거든요. 약간 좀 군대신 조직이라던가 남들이 보기에 약간 멋있다 이런 데를 좀 관심이 있어서 검사도 그래서 가장 먼저 관심을 두었었는데 막상 로스쿨에 들어가 보니까 저는 공부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데 검사 시험에서 요구하는 점수는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경력 검사를 하더라도 지금 당장 검사는 못하겠다라고 해서 미뤄두고 일단은 변호사로 일을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처음에는 변호사도 그냥 변호사로 쭉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이제 이 사법부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여성 판사도 분명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기적으로는 판사도 염두에 두고는 있어요.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일반인들한테 법이라고 하는 건 참 멀어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그 법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의 세계는 거의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선 로스쿨부터 한번 이야기를 잠깐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전에는 우리가 사법고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제가 얼핏 알기로는 사법고시 낭인이라고 그러나요? 네네. 그러니까 사법고시에 매달려서 인생을 탕진한다고 할까? 이런 분들을 막기 위해서 몇 차례까지 그만두게끔 하고 네. 그래서 로스쿨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제가 맞게 설명한 건가요? 네네. 어느 정도 알고 계신데요. 네. 그게 언제쯤이었죠? 그렇게 된 게? 그러니까 로스쿨 제도가 도입이 된 게 2009년이에요. 2009년이고 2017년까지는 사법고시랑 로스쿨 이 변호사 시험이 병존하다가 2017년에 이제 사법고시가 완전히 폐지됐는데 이 사법고시에서 로스쿨로 이 전환하게 된 계기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법고시 낭인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시험 응시 횟수에 제한이 없었으니까 근데 사법고시만 보면 근데 법조인의 길이 열려 있는 거고 사실 문과에서 최고로 엘리트 집단인 거잖아요. 법조인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시험에 매달려서 뭐 6수고 7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사실 대학을 간 사람들이 본인의 전공은 따로 있는데 본인의 전공은 버려둔 채로 이 사법고시에 매달리는 그 문제도 있었고 사실 이 사법고시라는 거는 법학 전문가를 배출해내는 시험인데 정말로 법학을 폭넓고 깊이 있게 공부를 하기보다는 이 시험에만 매달려서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걸로는 정말 전문적인 법조인을 양성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러면 아예 법조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로스쿨이 탄생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대학별로 로스쿨들이 있을 거고요. 네네. 예. 그러면은 예전에는 사법고시를 붙으면 사법연수원이라는 데를 들어가서 2년인가 또 공부를 했잖아요. 네. 그럼 로스쿨을 나오면 사법연수원을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네. 그 연수원 과정도 전부 로스쿨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스쿨 안으로. 그러면 들어와서 내가 졸업하고 나서 이제 시험을 통과를 하면 네. 성적에 따라서 판사, 검사, 변호사로 나눠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연수원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3학년 올라가면 검사 임용 시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적이나 그런 걸 충족하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면은 검사 시험을 따로 보고 그걸 합격한 다음 최종적으로 이제 변호사 시험까지 합격하면 이제 정식 검사로서 이제 발령이 나는 거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면 자동으로 자격이 주어지니까 그걸로 이제 본인이 원하는 필드에서 분야에서 일을 하면 되고, 판사 같은 경우에는 법조인 경력이 10년이 필요해요. 아, 이제 판사는 네, 바로는 안 되고. 네네. 그러면 변호사를 하다가 판사로 인간이 되기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본인이 원하면 그 응시를 해야죠. 이제 판사 임용 시험에. 아니 이제 제가 짧은 지식으로 그냥 피피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판사, 검사는 그래도 공무원이고 네네. 공무원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변호사에 비해서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대신 맞죠. 검사는 권력이 있고 판사는 명예가 있다. 네네. 대신 변호사는 돈이 있고. 네. 근데 변호사 생활을 10년 하면서 돈을 어느 정도 벌었는데 네. 판사로 간다는 거는 쉽게 가실까요? 그게?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오히려 그 판사를 하고 싶었던 사람들도 막상 경력이 그 정도까지 쌓이고 나면 변호사로서는 수입이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입을 포기하고 단순히 그 판사로서의 권력이나 명예를 위해서 판사로 간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판사의 인기가 높지는 않다고 듣긴 했어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공부만 매달리고 세상은 전혀 모른 채 시험만 잘 풀어서 판사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이 판결하는 판결이 어느 정도 일반인들의 심정이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불만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10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판사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은데. 맞죠. 네. 그런 어려움이 좀 있겠네요. 예. 자, 그럼 본인이 로스쿨을 들어갔을 때 또 일반인들 입장에서 로스쿨 하면은 첫째 학비가 비싸다는 그런 이제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스쿨 만들 때도 이건 있는 자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냐. 맞아요. 어떠세요? 들어가 봤더니. 실제로 학비는 비쌌고, 저도 만약에 학비를 제가 온전히 내야 했다면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일단은 공무원 3년간 하면서 모아둔 돈으로 가긴 했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한 학기 학비가 그러니까 넉넉 잡아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학비만. 네, 한 학기 학비만.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학교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700만 원대 후반이었거든요. 근데 700만 원대 후반에다가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들, 그러니까 한 학기마다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포함하면은 한 학기에 1,000은 넉넉하게 있어야 한다, 무조건. 그건데 사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에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걸 내가 가도 괜찮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성적 장학금은 물론 있고 그 성적 장학금은 근데 정말 극소수만 받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국가 장학금, 그 한국 장학재단의 국가 장학금에 법학 전문대학원 장학금이 따로 있어서 거기 이제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소득 분위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적으로 주는 그 장학금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받고 다행히도 3년을 무사히 다닐 수 있었죠. 네. 돈이 있어야 어쨌든 다닐 수 있는. 네, 그 생각은 계속했습니다. 예. 다녀보니까 그래도 매력이 있죠, 로스쿨에 있어서요. 네, 나름대로 매력 있는 학교죠. 네.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다가왔다요, 매력으로? 그 만약에 저는 사실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저 혼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외로움이 되게 컸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뭐 그런 것까지 확인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옆에 같이 고생하는 동지 한 명만 있어도 사실 힘이 많이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려웠는데 로스쿨을 가면 일단 물론 다 경쟁을 해서 성적을 얻어야 되는 그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는 동료가 있고 나만 이렇게 뒤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얘기를 해보면 다들 힘들구나, 나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런 걸 같이 나눌 수 있는 동료도 있고 내가 예를 들면
아, 왜 법조인이 되어야 할까? 우리가 나가서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을 때 그런 고민, 비슷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다는 게 아, 이거는 로스쿨의 분명히 장점이구나라는 생각을 3년 동안 많이 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 변호사가 된다고 하도 변호사도 또 분야가 있잖아요. 뭐 네네. 노동법이든 무슨 법이든 이런 식으로 네. 어느 쪽으로 전공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원래는 이제 여성 관련 법률들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대를 가고 싶었던 건데 거기가 이제 그 분야가 특화되어 있으니까 이대를 가진 못했지만 그 공부를 하면서 아, 당연히 그 여성 관련 법률에도 관심을 두고 내가 현직에 나가면은 이 분야는 꼭 다루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도 했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고 제가 또 변호사 시험을 선택하기로는 그 선택법을 선택할 때는 노동법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노동 관련 문제도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약간 일종의 교양 과목으로 과거사 청산 관련한 또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서도 그 법조계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돼서 또 이제 역사 쪽은 관심이 있으니까 아, 그 분야도 기회가 된다면은 한 번쯤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현직에 나가면 뭐라도 경험을 해보면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좁혀 나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여성, 네. 노동, 역사 어떻게 보면 돈이 안 되는 분야인데. 맞아요. 돈 벌고 싶은데 자꾸 그런 쪽으로만 관심이 가서 그러니까 법조인을 돈 때문에 선택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돈 벌고 싶은 욕심이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중요하죠. 네,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제가 장기적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도 반드시 필요한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숙제예요. 어떻게 하면 이 밸런스를 맞출까. 그 약자들을 위한 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또 너무 나를 이렇게 소진하거나 희생하지 않는 그 밸런스를 맞추는 일. 자, 아까 이대를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갔다 했던 것은 로스쿨, 이대 로스쿨을 얘기하신 거고 맞아요. 원래 학부는 이제 이대를 나오신 거고. 네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그러니까 로스쿨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보는 시험이 변호사 시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조인이 되기 위해, 그래서, 그러니까 그쵸, 로스쿨을 졸업하고 나면 이제 변호사 시험을 보죠. 네. 그 중에서 또 일부는 또 검사 시험을 따로 봐야 되는 거고. 네네. 자, 그러면 로스쿨 졸업하면 그냥 다 시험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그런 통과 시험인가요? 아니면 거기서도 커트라인이 있는 건가요? 저도 처음에는 그러면은 로스쿨 졸업하고 시험만 보면 합격하는 건가? 그 변호사가 되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졸업은 졸업이고 그러니까 졸업을 하면 변호사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변호사 시험이라는 게 또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라서 상대평가고 이 입학 인원의 75%로 합격 인원을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학 인원이 매년 2,000명이에요. 전국의 로스쿨 네, 다 합쳐서 한 학번당 2,000명인데 그중에 75%니까 1,700명 안팎일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계속해서 누적해서 그 재수생 N수생들이 쌓였기 때문에 사실상 현역들이 시험을 봤을 때 합격하는 비율은 한 50% 정도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로스쿨을 졸업한다고 해서 변호사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로스쿨을 갔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보니까. 2명 중에 1명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러면 N수생 로스쿨 그분들은 횟수 제한이 없어요? 5번까지. 그것도. 네. 5번 안에 합격을 하지 못하면은 이제 와. 로스쿨에 그 비싼 돈을 들여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도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고민이에요, 진짜. 하루하루가 진짜 피말렸겠네 공부하면서. 네. 그게. 예. 자, 좋습니다. 우리 노래 잠깐 듣고 다시 노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래 부탁을 좀 드렸더니 보아의 걸스 온탑을 선정을 좀 해주셨어요. 뭐 이 노래 왜 좋아하세요? 제가 이 노래 처음 나왔을 때부터 좋아했는데 그냥 보아라는 가수가 좋았고 이 노래가 여성들에 대한 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에서부터가 티가 나듯이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예비 법조인으로서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저 스스로도 그렇고 저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오랜만에 그 노래를 듣고 싶어서. 좋습니다. 자, 보아가 부릅니다. 걸스 온 탑. 모든 게 나에게 여자가 여자다운 것을 강요해. Shake that thing, shake that thing. Come on, do that thing, do that thing. Shake that thing, shake that thing. Come on, I'ma do that thing, do that thing. 날 바라보는 내 여르던 시선들이 날 싫어. 약한 여자 사랑이 약한 여자 내게 강요하지 마. 그래 갇혀버릴 내가 아닌걸. 전부 나의 뜻대로 나는 나인걸. 누구도 대신하지 마라. 그렇게 만만하게 넘어갈 내가 아니야. 내 모습 그대로 당당하고 싶어. 그들에게 갇혀 사는 여자를 기대하지 마. 섹시한 차분한 영원히 한 남자만 하는 따분한 그 정도로 착각 모든 남자들의 관심사. 난 이 세상을 모두 바꿔버릴 꿈을 다 가진 걸. Get it up, 난 부족해. Get it up, 모든 옛말이 되지 않잖아. 그들만의 평등 같은 걸. 그대들이 만든 기준에 맞게 나는 나인걸. 누구도 대신하지 마라. 그렇게 만만하게 넘어갈 내가 아니야. 내 모습 그대로 당당하고 싶어. 그들에게 갇혀 사는 여자를 기대하지 마. 모든 게 나에게 여자가 여자다운 것을 강요해. 더 이상은 참지 마라. Shake it everything I like that. 마음을 더 열어봐. 우린 같은 곳을 향해 가잖아. 모두 함께 영원할 테네. 서로 다른 성일뿐 존재하기 위한 인간인걸. Why 이제 부정하지 마. 남자들 모두가 세상에 진리는 절대로 불변의 법칙이라고. 이 칼을 잡은 난 세상의 11차 힘에 놀린 남자만의 법칙들 아주 웃기시네. 블라블라블라. 돈에 눈이 멀어 자존심을 사는 남자. 그대 이제 맞이해라 둠세나 둠. 자 이제 보아 얘기 담아 듣자. 새 시대 스토리 girls on top. 이 세상의 밤 그건 여자들이 만들 거야. 당당하게 난 멀리 앞을 향해 걸어갈래. 나는 나인걸. 누구도 대신하지 마라. 그렇게 만만하게 넘어갈 내가 아니야. 내 모습 그대로 당당하고 싶어. 그들에게 갇혀 사는 여자를 기대하지 마. Yes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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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baby. 네, 보아가 불렀습니다. 걸스 온 탑. 자, 졸업이 끝이 아니구나. 졸업 때 진짜 본 게임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게 3년 내내 학교 생활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될 부담이었다면, 뭐랄까요, 캠퍼스의 낭만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일과가 어떻게 돼요? 보통 로스쿨 학생들의? 쿨 일과가 사실 학교를 다니긴 하는데, 그러니까 학부생들과 같은 캠퍼스를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학부생들에 비하면 굉장히 일과가 단조롭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자체도 일단 그 법학관 안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고, 학교를 가면 보통은 저도 그렇지만 제 동기들 일과 보면 오전에 운동으로 시작하는 동기들이 있고, 아니면 이제 저녁을 운동으로 마무리하는 동기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학교를 와서 수업을 듣고 점심을 먹고 이제 공강 시간이나 아니면 수업을 전부 끝나는 시간이나
그럼 무조건 각자 열람실이나 아니면 본인이 음. 공부 가장 잘 되는 곳 있잖아요. 열람실이나 아니면 본인 집이나 뭐 독서실이나 이런 데를 가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밥 먹고 수업 듣는 시간을 제외하면 그냥 전부 공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공부 과목은 어떤 과목이에요? 그 학생들마다 본인이 취약한 과목이나 아니면 본인이 가장 이건 내 전략 과목이다 싶은 게 다르긴 한데, 그래도 가장 많은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는 건 민법이에요. 양이 워낙 많아서. 네. 아니 우리가 법은 6개 법 정도로 나누잖아요. 뭐 네네. 현법, 형법, 민법, 민사소송법, 네. 형사소송법, 네. 또 하나가 뭐더라? 헌법. 그러니까 헌법까지 하고 어쨌든 뭐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상법도 있구나 진짜. 네.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법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진짜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법 요거는 이제 무조건 시험을 보려면은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민법 같은 경우에는 그 딸린 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부동산 임대차 관련된 법들도 있고, 뭐 이제 대출 관련된 법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곁다리로라도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그 민법 자체도 사실 1000조가 넘는 방대한 법인데 거기에 이제 다른 법률까지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민법은 1학년 때는 사실상 민법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3학년 가서도 와 1학년 때도 민법밖에 안 했는데 3학년 와서도 민법만 하고 있네 막 동기들이랑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제가 그래도 법을 가지고 시험을 쳐봤는데 20년 전에 부동산 중개업 회사 다니면서 도저히 무료해서 워낙 따분한 직책을 맡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공부나 해보자 해가지고 부동산 중개업 중개사 시험을 한다고 해서 공부를 한 게 이제 부동산 중개업법하고 네. 민법을 좀 했는데 부동산에 관련된 민법 몇 개였죠. 네네. 재밌기는 하더라고요 민법이. 그런데 그 공부 나오는 시험이 그 사례별로 네. 이렇게 해서 뭐 그러니까 조문을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례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네. 그것도 이게 살짝 꽈놔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1000조를 다 외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법 조문을 다 외울 순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자주 나오는 법이나 꼭 필요한 조문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암기한다기보다 이거는 대충 몇 조대에 있다. 이건 700조대에 있다. 이 감이 항상 있어야 되고, 판례 같은 경우도 판례를 다 암기할 순 없잖아요. 그리고 시대가 변하고 또 법조가 그 조문이 변하면은 판례도 이제 바뀌기도 하는 거니까. 근데 뭐 중요한 판례들도 어느 정도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냥 암기가 아니라 네. 이게 또 다른 법들하고 막 연결되잖아요. 어떤 것들은. 연결되죠. 네.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렇죠. 연결이 돼야죠. 근데 그 연결되기까지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러니까 1, 2학년 때는 이게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연결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머릿속에 무조건 넣어야 돼요. 암기가 되든 안 되든. 그게 이제 3학년 가면은 막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얽히고 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일단 내가 공부를 하긴 하는데 이게 머리에 남는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이걸 공부하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잊어버리고, 이게 분명히 내가 이해를 했던 것 같은데 다음 날 되면 무슨 말인지 또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근데 그 방대한 양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내가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보고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3년 안에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 2학년 때는 일단 진짜 법학을 또 저는 그 전에 전문적으로 공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되든 안 되든 일단 머리에 넣자. 아니 머리에 넣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정치할 때도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뭐 이렇게 해서 등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별도 조항이 있어서. 네네네. 그랬을 때 그런 조사 하나까지 다 딸딸 외워야 되는 거예요? 단골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달달 외워 이거는 꼭 외워야만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어느 정도 알고만 있으면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 그런 게 발목을 잡는 게 있어요. 이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그런 조문들이 있을 때 이거를 네가 뭐를 의미하는지 아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암기를 정말 싫어하는데 그건 어거지로라도 외워야 하는 것들이 있었죠. 본인만의 암기 방법은 따로 있었어요? 저는 생으로 외우는 걸 못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페이지를 무조건 그냥 달달달달 외워라. 뭐 단어에 암기는 뭐 할 수 있겠는데 이 내용을 외워라 이런 걸 너무 못해서 저는 이해가 돼야만 외워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급하고 어쩔 수 없을 때는 저도 막 짧은 시간 안에 다다다다 외우고 하지만 저는 그냥 이해가 될 때까지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게
저만의 방법이라고 소개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어쨌든 공부를 다 했어요. 네. 다 해서 이제 변호사 시험을 쳐야 되는데 네. 며칠 동안 치는 거예요, 시험을? 그러니까 시험 기간 자체가 이틀 보고 하루 쉬고 이틀이니까 5일 동안 보는 거죠. 5일 동안 실제 시험 보는 건 나흘이고 네네. 하루에 뭐 한 두세 과목씩 보겠네요, 그러면? 아니요, 하루에 보는 게 첫째 날은 이제 헌법 행정법을 묶어서 공법으로 보거든요. 그럼 오전에 객관식을 보고 오후에 이제 일종의 논술 시험처럼 보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저녁 시간에 그 법률 문서 작성하는 거. 실무 정도까지. 네, 그거는 사실 원래 연수원 과정에 있어야 되는 건데 음. 그것도 이제 시험으로 들어온 거예요. 와, 그럼 로스쿨에서 그걸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3년 동안 압축해서. 아니 이제 그런 문서 작성이라든가 조문을 외우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기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변호사나 검사나 다 공판에서 또 붙어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런 공판에 들어갔을 때 뭐 변론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도 따로 시험이 있나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문서를 작성해 보는 거는 그러니까 기록형이라고, 그러니까 법률 문서, 그것도 사실 실제 법률 문서와는 차이가 있는데 실제 사건이나 이제 시험을 위한 식으로 약간 각색이 된 거긴 한데 그런 기회인데, 사실 로스쿨이 워낙 변호사 시험 자체가 너무 이 차지하는 크기가 크다 보니까 그 외에 실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없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모의 재판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모의 재판도 학생들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한 글자라도 더 외워야 되는데 뭘 모의 재판을 준비하고 앉아 있냐. 그래서 저도 되게 형식적으로 하고 넘어갔거든요. 거의 다 대본 같은 거 짜여져 있고 저희는 그냥 시험만 하면 되는 그 정도로. 사실 그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게 로스쿨 들어갈 때 나름대로의 로망이었는데, 근데 막상 해보니까 교수님도 학생도 여유가 없어요. 그 변호사 시험 자체 때문에. 학교에서도 어쨌든 학생들 본교 학생들에 대한 합격률 때문에라도 또 몰아붙일 거고. 네네. 또 어떻게 보면 3년 내내 수험 생활이었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맞아요. 진짜 그래서 이게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이게 분명히 주변에 내 동기들이 있고 나는 학교를 나오고 있는 건데 다 나와서 어쨌든 이 시험 하나에 목을 메고 있고, 그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보면은 아이들이 학교 수업도 듣지만 인터넷 강의나 학원이나 과외 같은 걸 의존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로스쿨도 똑같아요.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대한 신뢰도는 사실 되게 낮고 각자 다 인터넷 강의 듣고 방학 때 되면 다 학원으로 몰리고. 로스쿨 학생들을 위한 학원이 또 있어요? 있어요. 어디에나 학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대학원은 각자 알아서 공부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다 나와 있더라고, 상품이. 그래서 주변에 동기들 보니까 다들 그렇게 하던데 저는 초중고를 저 스스로 공부했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어서 아니 내가 12년을 혼자 공부했고 공무원 시험도 혼자 봤는데 로스쿨까지 와가지고 내가 굳이? 라고 해서 했는데, 근데 왜 학생들이 그런데 빠질 수밖에 없는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일단 이 방대한 양을 저 혼자서 중요한 내용을 추리고 따라가고 하려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정말 내적 갈등이 많았어요. 나도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였나? 내가 너무 오만했나? 그래서 어떻게든 하여튼 3년을 버텨내고 시험을 보긴 했는데 대한민국 시험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나흘, 그것도 진짜 체력 싸움이겠네. 체력 싸움이에요, 진짜. 나중에 집중력 떨어지고 하면 진짜 네. 쉽지 않겠어요. 네, 매일 시험이 끝나면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수험 생활을 유지할 때 중요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력과 체력인데, 그 스트레스 받고 할 때에 본인만의 어떤 그 풀어가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체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교랑 거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버스를 또 한 번 갈아타야 되는 거리인데 따로 막 운동을 할 시간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그 갈아타야 되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어요. 그럼 한 30분, 아침에 한 30분 걷고 집에 올 때 한 30분 걸으니까 하루 1시간 정도 걷고, 그리고 조금 조금 더 체력 단련이 필요하겠다 싶었던 시기에는 저녁 때 수영을 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학교 거리가 있다 보니까 남들처럼 막 헬스장을 간다 이러기에는 좀 애매해서 저는 그냥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을 체력 단련하는 시간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잠은 저는 진짜 꼬박꼬박 잤어요. 몇 시간이나 잤어요?
많이 잤어요. 저는 최소한 6시간은 자자. 음. 6-7시간은 자자. 그러니까 뭐 제가 한 5-6년만 젊었으면 뭐 밤새고 이런 것도 해봤을 텐데 1학년 때 진짜 멋 모르고 밤을 한번 샜다가 음. 글을 못 읽겠는 거예요. 어. 시험장에 갔는데 이게 시험 전에 공부가 하나도 안 된 상태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되겠다. 밤을 새고 시험장에 가자 했는데 시험지를 읽는데 진짜 그런 말 있잖아.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로다.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진짜 머릿속이 새하얘져가지고 밤은 절대 새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해가지고 진짜 체력 관리 차원에서 잠도 진짜 꼬박꼬박 잤던 것 같아요. 그럼 자취하신 거잖아요. 그쵸. 사실상 거의 자취죠. 네. 식사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식사는 집에서는 거의 되도록이면 해 먹었어요. 그것도. 본인이. 네. 그러니까 막 거창하게 차려 먹진 않고 그래도 집에서 한 번씩 반찬을 가져오니까 음. 그거 이제 해 먹고 그다음에 그것도 이제 건강 관리 차원에서 내 컨디션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게 건강하게 먹자라고 해서 그냥 사서 간단하고 최대한 건강하게 요리를 해서 먹었죠. 네, 어쨌든 그런 지난한 세월을 보내고 시험이 지난 1월 달이었나요? 네네. 1월 중순. 1월 1월 초. 네. 1월 초에 보고 지금 3개월 지나서 이제 발표가 그것도 다음 주에 발표가 나는데 네. 심정이 어떠세요? 지금 어제도 꿈을 꿨거든요. 합격자 발표가 나는 꿈을. 네. 딱 붙는 꿈을. 붙는 꿈이면 참 좋겠는데 어제는 또 희한하게 합격자 발표를 한 명씩 호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기가 붙었어요. 근데 저는 그 동기를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저랑 점수가 최소한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동기가 합격했더라고요. 꿈에서는. 그러면 나도 합격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꿈에서 깨가지고 지금 굉장히 찝찝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한 번씩 꿈을 꿔요. 막 합격하는 꿈, 아니면 뭐 떨어지는 꿈, 백지로 시험지 내는 꿈. 그래서 뭐 어련히 합격하겠지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아니지 진짜 불합격하면 어떡하지? 그냥 왔다 갔다 해요. 매일. 만약에 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뭐 믿지만 만약에 내가 떨어졌다. 네. 그러면 또 도전? 또 도전해야죠. 3년간 그때까지? 들인 공이 아까워서라도. 네, 뭐 다음 주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믿고요. 네.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내가 변호사가 돼서 내가 한번 집중해보고 싶은 여러 분야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성 쪽 입장이었어요. 네. 물론 본인이 여성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모든 여성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여성의 입장에서 내가 법률을 한번 다뤄보겠다.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제 인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는 그냥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 이 공무원 조직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법을 선택했다라고 했는데 그 시기가 제가 뭔가 제 인생에 대해서 혹은 여성으로서의 저에 대해서 이 고민한 시기랑 맞물려요. 여성으로서 내 목소리를 내고 여성으로서 내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일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일을 해도 여성으로서 뭔가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전히 사실 우리 사회에선 여성이 약자인데 저는 그래도 뭐 경제적으로 제가 그렇게 부유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회적으로 대단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여성으로서 최소한 저는 학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부를 했으니까. 그럼 내가 여성으로서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이 여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도 한 사람의 여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들을 위해서 나 또한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래 법이네. 그럼 법을 다뤄서 내가 여성들의 대변인이 한번 돼보자 라는 생각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현실 법에 있어서 네. 이건 여성의 입장에서 너무 불합리하다 싶은 법률 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좀 띄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하나만 정도 소개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지금 딱 막 조항이 떠오르진 않는데 일단은 그 민법에서 가족법 공부할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이 이제 변화를 해오긴 했는데 법률 자체가 뭐 호주제 폐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게 여전히 아직도 여성에게 불리한 점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여전히 변화 중이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고 그러니까 로스쿨과 관계 없는 사람이었을 때는 우리나라 법 진짜 구리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로스쿨 들어가 보니까 생각보다 법 생긴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서양에서 많이 들여오기도 했고 해서
법 모양 자체는 괜찮은데 그 입법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 법을 적용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그 법을 통해서 심판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여성의 언어를 해석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용에 있어서 여성들은 항상 배제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번 총선 때도 사실 여성들이 더 많이 국회에 진출하길 바랬고 그 여성 판사가 더 많이 그 사법부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률의 문제를 따지자면 그거죠. 사실 법률 자체보다도 그 법률을 만들어가고 적용하고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성이 너무 부족하다. 네. 근데 어차피 변호사가 되면 네. 로펌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가장 일반적인 루트긴 하죠. 그렇죠. 근데 로펌이라고 하는 세계 자체가 이미 뭐 시니어가 됐든 이 사람들 대부분 다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을 남초 거고 집단이죠. 남성 문화가 또 되어 있는 곳일 거고 네. 가장 보수적인 집단일 거고. 네. 근데 보통 그런 곳에서 내가 살아남고 내가 단계로 올라서 나중에 거기 뭐 시니어라 그러나요? 네. 이런 게 되려면 그 문화에 나름대로 내가 적응을 해가야 되는 게 순서지. 네. 그거를 내가 개척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는 또 쉽지가 않은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각오가 있으면 있으신가요? 저도 마음이 반반인데 진짜 마음 같아서는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로펌이 없으면 어떡하지? 정말 개업이라도 해야 되나? 근데 신참 변호사가 개업을 한다고 해서 누가 찾아와 주겠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항상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 그 사회에서 살아남겠다고 그들의 언어와 그러니까 그들에게 동화되는 건 저는 원치 않거든요. 분명히 제 신념을 지키고는 싶은데 사실 이거는 이 현직에 나갔을 때 저의 가장 첫 번째 숙제이면서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나와 마음이 맞는 내가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을 일단 최대한 찾아가자. 아무리 작더라도. 사실 뭐 돈 버는 거 생각하고 내가 편하게 일하는 생각하면은 그 나 오라는 로펌 아무데나 가면 되고 그냥 그 이제 채용 정보 올라온 데서 적당히 골라서 가면 되는데 그들이 나를 고르고 이제 평가를 하듯이 나도 어느 정도 그거를 잘 보고 검토를 하고 판단을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최대한 이 결이 맞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가고 이 목소리를 함께 내줄 사람을 찾자. 그러니까 그 각오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일반인들이 많이 드는 로펌 하면 보통 김앤장, 태평양, 광장 이런 쪽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변호사 입장에서 김앤장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무게감이 어느 정도인 거예요? 김앤장이라고 하면은 글쎄요, 약간 김앤장이래라고 하면 끝났네. 그 정도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밖에서 아무리 막 저 예를 들면은 저건 진짜 나쁜 범죄자야라고 해도 저 기업은 썩었어라고 해도 예를 들면 그 사람한테 붙은 로펌이 김앤장이래. 뭐 누구래라고 하면은 그래 어렵겠네. 그냥 변호사 선에서는 이미 다 끝났구나. 게임이 끝났구나. 밖에서는 막 뉴스에서 어떻게 떠들어도 김앤장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게 기존에 김앤장이 돈이 있으니까 전관들 다 네. 모시고 와서 그러면은 나름대로 변호사 거기 들어가 있는 변호사들도 나름대로 꿈이 있었을 거고 법에 대한 정의의 생각들이 있었을 텐데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원치 않는 범죄자도 돈을 많이 주니까 수임료를 많이 주니까 어떻게든 변호해야 되고 네. 그런 쪽에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이거 뭐 변호해봐 이렇게 맡기게 될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조직에서 들어갔을 때 그런 게 떨어졌을 때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들죠. 저도 항상 고민을 내가 만약에 사실 그 변호사로서 형사 변론을 맡게 된다면 피해자를 변호할 일보다는 가해자가 어쨌든 검사와 이렇게 싸우는 그렇죠. 구도니까 형사 법정이라는 게 내가 정말 억울한 가해자라면은 당연히 변호를 하겠지만 제가 진짜 시험 볼 때도 성 관련 범죄 나오면은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시험 보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성범죄자 가해자를 내가 변호하게 되면은 어떡하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수임하는 입장이면은 당연히 안 받겠지만 내가 어떤 로펌이나 뭐 변호사 사무소나 들어가서 거기서 일하는데 나한테 그 사건이 이제 배당이 됐을 때 내가 이거를 그냥 나 원하는 대로 거부할 수 있을까?
그게 되게 고민인데 여전히 답을 못 내리겠어요. 그거를.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안 하고 싶은데 또 무조건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만이 또 답은 아니니까. 드라마 우영우 아 재작년에 재작년이네? 2022년 네네.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그때 한창 공부할 때라.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실제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 변호사 세계, 변호사의 그 모습이 실제 싱크로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도 우영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싱크로를 많이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고는 들었는데 저도 이제 실습 나가거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험을 하긴 했거든요. 네. 직접 제가 뭐 법정에 서거나 이러진 않았어도 변호사들이 이렇게 법정에서는 일을 하는구나라는 걸 봤는데 그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것만큼 막 이렇게 거대하고 화려하지 않더라고요. 그 생각보다 판사라는 존재가 너무 무섭고 제가 법정에 가봤더니 와, 그 앞에서 변론하는 변호사들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면으로 진행되는 게 사실 민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고 그래서 변호사가 말할 일이 별로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미디어에서는 아무리 거기 싱크로를 맞춘다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미디어에서 뭐 변호사에게 대사가 없이 지나갈 수 없으니까 어쨌든 그 법정이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드라마로서의 각색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연출을 하겠지만 생각보다 이 변호사라는 거는 그렇게 화려한 뭐 무대는 아니고 정말 이건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했어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국선 변호사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가 국선 변호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선 변호사는 그 국선 변호사 인력 풀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등록을 해놓으면은 이제 변호인이 없는 사람에게 이제 그 풀에 있는 변호사 중에서 이제 선임을 하는 건데 보통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뭐 구속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여건이 아예 안 되거나 아니면 이제 특히 뭐 범죄 가해자들도 이제 국선 변호인 중에서 선임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국선 변호인이 선임이 되죠. 그러니까 선임은 그렇게 되는데 내가 국선 변호를 할 거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 이제 인력 풀에다 저를 등록을 해놓으면 되죠. 일반적으로 드라마 같은 데서 그려지는 국선 변호사는 네네. 그러니까 일본 로펌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밀려 나오거나 네. 뭐 이렇게 좀 변호사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데 직업은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하시는 분들로 이렇게 보통 묘사가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네. 그게 일반적인 건가요? 그런 면도 없진 않은데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다른 변호사분한테 듣기로는 내가 사실 변호사도 따지고 보면 영업직이잖아요. 내가 영업을 해서 저 이렇게 써주십시오 하고 영업을 하는 건데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차라리 날 국선 변호인 풀에다 넣어놓고 그럼 국가가 사건을 수임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국선 변호인 쪽을 선호하시는 변호사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차라리 그냥 앉아서 큰 돈은 아니더라도 네네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예. 자, 어쨌든 이제 법조인으로서 인생을 계획을 하셨는데 이제 법조인이 되기 전과 법을 다루면서 나름대로 법에 대해서 느끼신 법 감정이 있으실 거고 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한번 예비 법조인으로서 법이란 이런 거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지만 한번 해주실 수 있는 얘기가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시고 싶으세요? 일반인들에게 그러니까 사실 저도 로스쿨에서 법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법이 너무 먼 얘기 같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약간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법은 판검사가 다루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법을 공부를 해보니까 그 법학을 하는 것 자체야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정말 그 분야의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 법이라는 건 생각보다 어디에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은 천원석 DJ님이랑 우리 언제 라디오 하자라고 말을 하는 순간 계약이 성립이 된 거잖아요. 이거부터가 사실 민법의 가장 기본적인 그 계약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일상의 일들을 그냥 하나의 성문법으로서 그냥 만들어 놓은 거구나.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피부로 와닿는 부분들이 많았고 이게 단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라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 이것도 또 세상을 보는 하나의 렌즈고 그래서 저는
로스쿨을 통해서 제 시야가 넓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내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법의 시각으로도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됐으니까. 그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딱딱한 분야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법을 바꾸자라는 이런 얘기를 통해서 또 새로운 변화가 도모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생각보다 법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법과 친해지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학을 공부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법이라는 거는 사실 접하려면 얼마든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깝고 그만큼 중요하고 그렇죠. 불과 같은 거죠. 우리 네. 삶 모든 게 그런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 넓어졌다고 그랬는데 네. 카메라를 찍는 사람들은 모든 사물을 뷰파인더 안에 놓고 보게 되고 네. 그렇게 되는데 그 법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은 옳은 사람 뭐 이런 그런 게 보이나요? 아니 그렇게 뭐 정죄하고 그런 쪽보다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약간 뉴스를 의무감에 봤거든요. 아 내가 그래도 세상 따라가는 건 알아야지. 세상은 따라가야지. 세상 흐름은 따라가야지라는 거에서 봤는데 그 분야와 상관없이 뭐 사회 쪽이든 뭐 정치 쪽이든 경제 쪽이든 그게 다 법과 연관이 되어 있고 아 왜 저럴까 싶었던 것들이 이 법이라는 렌즈를 딱 끼고 보면은 아 그래서 그렇게 굴러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게 옳고 그른 거는 2차 문제고 아 저래서 저렇게 굴러가는 거구나라는 걸 그게 보이니까 뉴스가 좀 더 재밌어지고 관심 없었던 영역들도 한 번은 더 보게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저도요. 전혀 모르던 법을 직접 법을 다루시는 분하고 얘기 듣다 보니까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한번 합격하고 나서 아 이제 좋습니다. 합격자의 입장에 다시 한번 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예비가 아니라 진짜 네. 법조인으로서 그때는 보다 좀 구체적이고 본인 네. 나갈 계획 그 로드맵을 같이 한번 들어보고 네, 얘기 네.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좋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노래 듣습니다. 역시 가지고 오신 노래입니다. 두석신이 부릅니다. 파이팅 해야지. Fighting 해야지 Fighting 불사 일어나야지 아침인데 눈 감았다는 해가 중천인데 아침밥은 계속 10분 더 자야 돼 Take out the freedom 스토리 속에 것들은 다 왜 잘나 보여 나 my way 또 왜 아둥바둥 또 왜 이리저리 쳐왜 우린 다 이어폰 꺼본 좀비 빈교한 모두 다 텐션을 펌핑 힘을 좀 내어보자 우린 여러분의 보석순 반복되는 하루에 시작이 되는 이 노래 네 옆에서 불러주겠어 힘내지 못하겠어 Fighting Fighting Don't give it up never give it up yeah Fighting Fighting 우리 부석순 Fighting Come on, come on. 스토리 속에 친구들은 다 왜 잘나 보여 나만 왜 왜 아둥바둥 또 왜 이리저리 저왜 우린 다 이어폰 꺼본 좀비 빈교한 모두 다 텐션을 펌핑 힘을 좀 내어보자 우린 여러분의 보석순 반복되는 하루에 시작이 되는 이 노래 네 옆에서 불러주겠어 힘내지 못하겠어 Fighting Fighting Don't give it up never give it up yeah Fighting Okay. 모닝 카페인은 디카페인 일찍 일어나니 기분 뭐같지 철없이 부재중 전화 제끼고 dance with my laziness 부분 등 팔다리 전부 다 팬이 Ooh I feel like I'm 17 이런도 못해만 되는 불행과 같이 살기에는 내 시간이 너무 아깝지 man
Y'all gon' deserve it. Unfortunate is unnecessary. 아다시피 인생은 원래 그지 같아. 그러니 조금만 힘을 내. 구겨진 인생을 연주하는 우린 비운의 베이트베인. 차분히 다 막장을 연주해. We got plenty more pages left to play. 올라갔다 내려가는 주식같이 알다가도 모르겠는 인생 못 같지. 한 템포 쉬고 물 한 모금 마시기. 자 여기서 비타민 A, B, C 반복되는 하루에